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명절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 하나 꺼냈다가 분위기가 얼어붙는 순간, 친구 모임에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SNS에 정치글 하나 올렸다가 수년 친구가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경험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원래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정치는 왜 늘 타협보다 충돌을 선택할까요? 왜 합의보다 대립이 뉴스가 될까요? 왜 정치인은 중재자가 아니라 전사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정부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이건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정치는 항상 갈라치기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구조는 바뀔 수 있는가? 우리는 정치가 설득의 기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현실은 다릅니다. 선거는 100명을 설득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거는 40명을 열광시키는 싸움입니다. 정치인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목표는 자기 편이 반드시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도층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감정은 이성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입니다. 분노는 행동을 만듭니다. 공포는 결집을 만듭니다. 적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우리가 위험하다. 이 문장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 문장입니다. 정치인은 언제 가장 강력해질까요? 적을 명확히 제시할 때입니다. 저들이 나라를 망친다. 저들이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린다. 저들이 권력을 잡으면 끝이다. 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타협은 복잡합니다. 적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는 전략이 됩니다. 정치만 탓하기에는 인간의 본성이 깊게 작용합니다. 인간은 집단 동물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부족 단위로 생존해왔습니다. 부족 바깥의 사람은 경쟁자이거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자동으로 우리와 저들을 구분합니다. 이걸 내집단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 집단은 관대하게 보고 외 집단은 엄격하게 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실수는 맥락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상대 정치인의 실수는 본질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갈등을 키웁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고르는 존재입니다. 진실을 찾기보다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알고리즘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본 정치 영상은 비슷한 정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점점 더 강한 메시지로,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 나는 정의 편이다. 저들은 틀렸다. 이 감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갈라치기는 이 감정을 강화합니다. 과거의 정치와 현재의 정치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이 하루에 한 번 분노를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24시간 분노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편집자가 뉴스를 걸렀습니다. 지금은 알고리즘이 뉴스를 밀어줍니다. 알고리즘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중립적인 설명? 차분한 분석? 아닙니다. 자극적인 제목, 강한 발언, 갈등이 명확한 영상. 왜냐하면 분노는 체류 시간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체류 시간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갈라치기는 경제적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정치인은 조회수를 원합니다. 언론은 클릭을 원합니다. 플랫폼은 체류 시간을 원합니다. 이 삼각 구조에서 갈라치기는 가장 효율적인 콘텐츠가 됩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충돌, 군사정권의 기억, 지역주의의 상처. 한국 정치에는 항상 서사가 있습니다. 누가 나라를 세웠는가? 누가 민주화를 이뤘는가? 누가 나라를 망쳤는가? 이 서사는 타협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타협은 역사적 배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중도는 종종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강한 언어가 박수를 받습니다. 단호한 메시지가 환호를 받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트럼프 시대 이후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극단에 달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체제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의 극우 부상, 독일의 AFD, 갈라치기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왜일까요? 글로벌화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중산층이 흔들렸습니다. 불안은 적을 찾습니다. 적을 찾는 순간 정치는 단순해집니다. 가장 냉정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갈라치기는 효과가 좋습니다. 선거에서 이깁니다. 정치인은 효과 없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타협은 중도층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광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열광이 선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는 반복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스스로 자제할까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언론이 스스로 절제할까요? 구조상 어렵습니다. 결국 시민이 남습니다. 갈라치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소비하지 않으면 분노 콘텐츠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으면 정치의 갈라치기는 약해집니다. 이건 이상론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는 수요에 반응합니다. 정치는 계속 우리를 나누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나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라치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덜 휘둘립니다. 정치는 권력을 위해 움직입니다. 시민은 공동체를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정치는 항상 갈라치기로 흘러가는가? 그 답은 세 가지입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줄은 다릅니다. 그 구조를 강화할지 약화할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라치기의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